안녕하세요. 마음회복 TV입니다. 오늘은 분노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분노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분노는 당사자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파괴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건설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유성진 교수는 분노의 감정을 망치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는 망치에 비유할 수 있다. 화는 망치처럼 무엇인가를 때려 부수는 파괴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건설하고 제작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분노를 건설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당사자는 많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러한 분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화를 내면 주위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는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화를 내는 당사자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분노는 크게는 일시적인 분노와 축적된 분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분노는 잠시 생겨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축적된 분노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부정적인 감정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화의 경우에는 보통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경우가 많지만 축적된 화의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다양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나 화병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소해야 할까요? 미국의 관계 전문가이자 상담가로 알려진 게리 스몰리는 그의 저서인 우리 왜 결혼했을까? 라는 책에서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의 7단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단계 상처를 분명하게 규정하라. 보통 분노를 통해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고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요소와 자극이 내 감정을 상하게 했는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단계 슬퍼하라.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때에 억지로 안 좋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쁜 척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바로 인류다라는 말을 명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힘들 때에는 그냥 힘들어하면서 울어도 되고 슬퍼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처가 느껴질 때는 그냥 그대로 느껴주는 것이 훨씬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슬플 때에 슬퍼할 줄 아는 것은 마치 부풀어 오르는 풍선에서 공기를 조금씩 빼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풍선의 바람이 당장에 다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퍼해야 할 시간들은 생략하거나 줄이지 말고 꼭 직면할 것이 필요합니다. 3단계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상처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한 번 사는 인생 동안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다 망쳐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말합니다.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해보라고 말입니다. 한번 상대방의 배경과 동기를 이해해보고 상대방 속에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도 이해해보고 여러 통로로 다방면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4단계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어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는 것을 두 글자로 용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픈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원한의 감정, 복수의 감정을 내려놓지 않는 한 나는 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감정의 끈으로 묶여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묶여있는 끈을 풀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계속 놓아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이제는 놓아주겠습니다. 라고 생각으로 말로 여러 번 반복해서 되뇌어 보세요. 혹여나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것이라는 기대까지도 다 포기해 보세요. 행여나 복수하고픈 마음이 들더라도 그 권한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5단계 상처에서 진주를 찾아라.
아무리 아프고 쓰라린 아픔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성장시키고 내 인생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요소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나에게 큰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찾게 되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단계 감정을 글로 표현하라. 글쓰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내 모든 감정을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았던 분노, 좌절, 두려움, 모욕감, 슬픔, 우울함 등 모든 감정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안 날 때까지 다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적었다 싶으면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도 적어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적은 편지를 절대로 그 당사자에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낸다고 해서 상대방이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7단계 상처 준 사람에게 다가가라. 이 단계는 가장 어려운 단계이기도 합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꼭 의무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면 이미 당신의 분노는 많이 해소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가갔다고 한다면 나에게 상처 준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관리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노를 인식하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다면 분명 우리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더라도 우리가 꿈꾸는 자유를 향하여 힘찬 날개짓으로 날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마음회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